추석 연휴를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 2차 특별 할인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평소보다 할인폭이 크다 보니 각 은행마다 이른 아침부터 고객들이 몰렸는데요. 준비된 상품권이 부족해 빈손으로 돌아가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은행 앞이 영업시간 전부터 고객들로 북새통입니다. 복도에 길게 줄을 선 고객들은 부채질로 겨우 열기를 지키며 은행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특별 할인에 들어간 온누리 상품권을 사려는 행렬입니다. 기존보다 5% 더 많게 최대 15%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보니 큰 인기를 끈 겁니다. 아침에 100명도 넘게 모였어요. 특히 전통시장 안에 있는 태권도, 피아노 학원, 한의원 등에서도 쓸 수 있게 된 점이 인기 요인입니다. 추석 장 보러 오시니까 많이들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으시고 그걸 사용을 많이 하시면은 저희들도 손님이 많아지는 거니까 더 좋죠. 보시는 것처럼 은행 곳곳엔 온누리 상품권 재고가 없다는 안내가 붙었지만 시민들은 추석을 앞두고 특별 할인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영업 전인 새벽부터 은행 앞에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손님들끼리 직접 번호표를 만들어 순서를 정하기까지 했는데 정작 준비된 수량이 부족해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밤 잠을 설치면서 아침 일찍 7시까지 왔는데 갑자기 또 한 9시가 다 돼가지고 없다 해가지고 지금 이름만 적어놓고 갑니다. 언제 올 줄 모르겠어요. 지난주 1차 할인 판매 당시 전국에선 준비된 것보다 1,000억 원 이상 많은 4천억 원어치가 3일 만에 완판돼 2차 판매를 준비한 건데 또 수량 부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특히 모바일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일수록 은행 대면 창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 상품권 사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불경기 속에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구하기도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올여름 무더위에 화훼 농가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꽃들이 제대로 크질 못하기 때문인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화의 공급이 차질을 빚을 우려도 제기됩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마산 회영구의 한 국화농가입니다. 보름 전쯤 심은 모종들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 주인은 모종을 하나씩 뽑아내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모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들었기 때문입니다. 노지에서 애써 키운 국화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한 달쯤 뒤면 개화할 국화들인데 무더위에 대부분 말라 죽으면서 이렇게 두둑 대부분이 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적정 생육 온도인 15도에서 18도가 넘는 날씨가 몇 달째 이어지면서 국화는 노지와 시설에서 모두 말라 죽고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죽었다고 보죠. 이 창원에서 꽃농사를 짓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도 거기가 지금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공급이 줄어들면서 한 단에 4,000원 하던 국화 가격도 8,000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성묘가 이어지는 추석을 앞두고 생화 성묘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훼 농가들이 지자체와 각종 캠페인을 통해 어렵게 이어온 중국산 조화 근절 노력도 무산될 위기입니다. 여러 송이를 가지고 가는 것과 한 다발을 만들어서 가는 것보다도 한 송이라도 내 마음속으로 헌하는 것이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화훼 농가들은 공원묘지에서 생화를 구입해 성묘객들에게 판매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들썩이는 부동산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주식, 여기에 낮은 금리까지 요즘 마땅한 재테크 방법 못 찾는 투자자들 많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안전자산이라고 여기는 금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부산에서 열린 금투자 설명회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비해서 20%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난 2018년 그람당 45,000원대이던 금 가격은 지난해 81,000원대, 올해 들어서는 96,000원대입니다. 금값이 오르자 개인 투자자들도 금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장내 금 현물 매매 시장인 한국거래소의 금시장 투자 설명회 현장입니다. 노후자산 관리에 관심 많은 노년층부터 이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취업 준비생까지 금 투자에 관심이 높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하기엔 좀 부담되고 금 투자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통해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할 수 있고
주식은 사실은 늘뛰기 장치가 너무 많잖아요. 그 불안정한 것 대신에 금은 비교적 안전한 그런 자산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실물로 금을 거래하면 수수료와 10% 가까운 부가가치세가 들지만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이용하면 비과세 혜택과 저렴한 수수료가 장점입니다. 거래소 금현물시장과 선물시장에는 세금이 없고 수수료도 낮습니다. 그리고 금을 소액 단위로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물 금 투자 방법 이외에도 금 ETF 등 간접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금값 상승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위험 자산을 보완해주는 역할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금을 일반적으로 한 10% 내외 정도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게 되면 안전자산으로서의 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휘가 됩니다. 주식이나 이런 변동성이 높은 구간에서 금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보전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면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 또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부산시가 프랑스 3대 미술관 가운데 하나인 퐁피두 센터의 부산 분관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오늘 맺었습니다. 그동안의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건데 시의회 등 반대 의견도 여전해 갈등이 예상됩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프랑스 퐁피두 센터 로랑 르본 회장과 화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의 퐁피두 센터 분관을 설치해 상설과 기획 전시를 열고 퐁피두 브랜드의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약 기간은 최초 5년, 다음부턴 재계약으로 계속 운영하는데 빠르면 내년 연말 본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공적인 문화 콘텐츠의 협력 확대를 통해서 아마 부산 문화에도 기여를 하고 또 부산에서 이 문화와 관광을 매개로 해서 많은 분들을 오게 만드는 2022년 시작 이후 2년 반 만에 협약에 이른 셈인데 장소는 남구 이기대가 유력합니다. 지난달 토론회로 의혹은 어느 정도 가라앉은 만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하지만 같은 날 부산시 의회에서는 퐁피두 센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5분 발언이 나왔습니다. 소통 부족에 초점을 맞췄지만 박 시장 가족이 운영하는 갤러리 관련 의혹도 거론했습니다. 혹시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 및 건립에 퐁피두가 등장한 것이 조연 갤러리와 전속 작가인 이배 화복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 대목입니다. 부산시는 곧바로 가짜뉴스라며 유감을 표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인 시위를 포함해 유치 반대 서명운동도 계속되는 등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제부터 지역 예술계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 절차에도 속도를 더해 빠르면 2027년 퐁피두 센터 부산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1,0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들인 진주대첩 광장을 둘러싸고 흉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논의가 전혀 없었는데요. 진주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5일 준공 예정인 진주대첩 광장입니다. 무려 940억 원을 들여 진주대첩의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객석 형태의 공원 지원 시설이 진주성을 가리면서 흉물 콘크리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원 지원 시설이 완성되기까지 설계가 2차례나 변경됐지만 공론화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흉물 논란은 진주시 의회에서도 집중 거론됐습니다. 이 건물의 디자인은 현대건축의 거장 승효상 건축가가 맡았습니다. 승효상 씨는 우리 진주시 공공건축계획가가 아니에요. 끝봉이 맹간에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현재 이 승효상 씨가 했던 디자인 건물은 지금은 이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는 아주 좋은 작품이다. 진주시는 경미한 변경이라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공원 시설 부지 면적의 10% 이하이었기 때문에 이제 경미한 변경으로. 현재 시설은 당초 비움이라는 주제로 계획된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진주대첩 광장 조성 사업 자문위원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진주의 역사를 공부하고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절차도 안 하시고
진주시의회는 오는 27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는 진주시에 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창원시 파룡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가운데 경찰은 창고 밖에 놓아둔 팔레트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진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부산시가 직접 현장 점검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직접 일선 병원을 둘러보면서 의료진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주말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부산 지역 응급 환자에 대한 비상 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경영자 총협회가 부산 지역 주요 기업 14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71.6%가 이번 추석 연휴 5일 동안 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전체 64.9%가 지급할 계획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67.9%, 비제조업 57.1%가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경남 양산 통도사 자장암에서 27년 전 시주암의 현금을 훔친 소년이 최근 참회의 편지로 용서를 구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현금 200만 원이 든 봉투와 함께 남긴 편지에는 당시 시주암에서 3만 원을 훔친 뒤 또 훔치려다 현문 스님에게 붙잡혔지만 말없이 타일렀다는 사연과 이후 열심히 살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의 식수로 쓰이는 낙동강의 녹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낙동강 녹조가 여름뿐만 아니라 늦가을까지 이어지고 조사 결과 유해 남세균 세포수가 미국의 친수활동 금지 기준보다 470배가량 높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어느덧 9월의 둘째 주지만 더위는 나날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몇몇 지역은 다시 열대야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폭염특보는 더 강화된 가운데 내일 창녕은 35도까지 오르며 무덥겠고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속도 줄여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무더운 가운데 제주도는 강한 바람과 함께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가 34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이 33도, 거제 32도, 밀양은 34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보다 더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이 32도, 양산과 김해가 3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 해상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당분간 밤낮으로는 계속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